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담페님들, 어떤 걸 할 때 제일 기분이 좋으세요? 대부분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있으실 거예요. 돈을 셀 때라든지, 조용히 산책을 할 때라든지, 무언가를 만나게 먹을 때라든지.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낚시할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평온하면서도 적당히 긴장되고 단짠단짠한 그런 기분.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는 걸 한순간 때려치게 만드는 경험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경험을 해야 그렇게 될까요? 이번 이야기는 인수산 미꾸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인수산 미꾸리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인수산 미꾸리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경험담을 몇 번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착각한 거 아니냐, 아무래도 산에서 밤에 혼자 산행을 하면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도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제가 모를까요? 30년 가까이 산을 탄 사람인데, 제가 그날 이후 산행을 관두기까지 30여 년 가까이 종주 산행을 했단 말이죠. 그땐 백패킹이 제 유일한 취미이기도 했고요. 진짜 많은 산들을 돌아다녔어요. 남들 모르는 산도 많이 다니고. 그런 것들은 오지예요, 오지. 평범한 산도 아니고. 그렇게 혼자 야간 산행을 하면 별별 느낌 다 들죠. 진짜 위험하기도 하고. 그때 느끼는 낙엽 떨어지는 소리며 걸음소리에 놀라서 깬 새들이 날아가는 소리며, 낮에 들리지 않던 소리가 밤엔 다 들리거든요. 고요함 속에 들리는 그런 소리들이 아주 그냥 혼자 있으면 정말 머리끝이 쭈뼛쭈뼛 다 일어선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암만 세월이 지난다고 해도 적응이 되진 않거든요. 묘하게 중독성도 생기고. 이 정도는 느끼고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제가 그때 그 일을 착각할 일이 없다는 거죠. 몇 년 전이에요. 강원도 에 있는 산이었는데, 제가 산을 올라가기 전에 눈이 진짜 엄청 내렸거든요. 그때 설산이 땡겨서 간 거랑 엄청 기대하고 갔었어요. 근데 그날은 산 초입부터 좀 이상했어요. 기분이 괜히 짜증나고 몸도 무겁고. 근데 거기까지 가서 다시 집으로 가려니 좀 그래요. 그래서 사내 자식이 한번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산을 올랐거든요.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현기증이 나요. 그러면서 뭔가가, 기분이 아니라 진짜 뭔가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고, 동시에 목이 뻐근하면서 엄청 아프더라고요. 다리에 쥐난 느낌 있죠. 그게 목에 났다고 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을 풀고 몸도 풀려고 바닥에 잠시 앉았단 말이죠. 근데 대략 한 10여 미터 되려나? 진행하는 쪽으로 그 정도 거리를 두고 기괴하게 생긴 큰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냥 봐도 이게 무슨 공포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이상한 모양. 그리고 그 이상한 나무를 보고 있으니까요, 먼 거리에 있는데도 그때까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오싹한 느낌이 들고 숨까지 무거워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땐 도망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얼어붙어서는 다른 생각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멍하니 쳐다본 거예요, 이제 그 나무를. 그러면서 아픈 목이 더 아파오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하면 진짜 지금도 닭살이 올라오고, 목이 아팠던 그 고통이 다시 올라오는데 아 진짜 괴로웠어요. 어쨌든 그렇게 아파하면서 두 눈 꽉 감고 울고 있었거든요. 진짜 무슨 세상 끝난 것처럼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눈물 콧물이 나오고 또 소리도 나오고. 근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려요. 아니, 정확히는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리에 전해지는 느낌이라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예전에 TV 방송 전에 그 회색으로 치익 하는 소리 있잖아요. 괴담록 처음 시작할 때 그 치익 하는 소리, 그 소리가 머릿속에 울리는데 딱 그 느낌으로 말이죠. 너 죽으러 왔구나, 이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앞에 있는 나무 쪽에서 들려오고 있다는 거를 알겠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대로 있다간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공포가 느껴지더라고요. 목은 여전히 엄청 고통스럽고, 아니 점점 더 아파오고. 그래서 그런 목을 손으로 잡고는 계속 눈물이 나오고 숨이 차오르는 상태로요, 진짜 살고 싶은 마음에
내려놓은 장비들 죄다 거기에 두고는 죽어라 무작정 산 아래로 달려거든요. 근데 그렇게 미친 듯이 내려가는데 뒤에서 똑같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와, 그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돌아보지 못하겠는 거. 뒤를 돌아보는 순간 바로 잡아먹힐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아니, 달린다는 것도 좀 그래요. 눈이 와서 제대로 달릴 수도 없으니까 그냥 구르듯이 그렇게 정신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땐. 그러다 미끄러지면서 한참을 정신없이 구르듯이 내려오다가 진짜로 미친 듯이 굴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구르다 일어나니까 바로 앞에 그 나무로 만든 낡은 오두막 두 채가 보여요. 한쪽 집은 시꺼멓고 어두운 느낌이 들고 다른 한쪽 집은 불도 켜져 있고 그나마 사람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정말 이상했거든요. 그런 곳에 그런 낡은 오두막이 있다는 게, 그것도 거리는 좀 있지만 한 곳에 두 채나? 그런데 말이죠, 그때 상황이 왜 이런 곳에 집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거기 있으면 말 그대로 잡아먹힐 것 같다는 그런 공포감이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리고 위험한 순간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움을 청하려고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그 불이 켜진 집으로 달려 들어가겠죠? 그런데 거기 거리가 조금 더 멀다고 바로 앞에 있는 어두운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진짜 말 그대로 숨어야겠다는 거 외에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한쪽 구석에 앉아서 숨을 죽이고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계속 들려요. 강하게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놀리듯이, 뭐 가지고 놀기라도 하는 듯이, 제가 무서움에 떨고 있는 걸 즐기기라도 하는 듯이 살짝 콩콩거리면서 두드리더라고요. 도저히 그쪽을 쳐다보지 못하겠어요. 근데 말이죠, 그때 바깥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요. 굵고 낮은 톤인 남자 목소리였는데 뭐라고 호통을 치는 듯하기도 하다가 마치 타이르고 달래듯 다시 부드러워졌다가 이걸 반복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소리가 산이 울듯이 들리고 바람소리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잠시 뒤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조용해지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아침이고 전화기를 보니까 하루가 지났어요. 밤새 산속에서 잠든 거예요. 일어났을 때 얼굴이 조금 따갑긴 한데 그다지 춥다는 느낌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이제 주변을 둘러봤더니 제가 웅덩이 같은 곳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처음엔 그래서 이게 지금 도망치다가 6.25 때 만든 그 참으로 굴러 들어왔나 보다 싶었죠. 근데 나가서 보니까 참호가 아니고 무덤 자리더라고요. 그 위쪽으로는 봉분이 거의 다 사라진 그 무덤이 하나 더 있고,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그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면서 이해가 되는데 말이죠, 이게 제가 일부러 뭐였지 하고 생각하려고 해서 떠오른 것도 아니고 억지로 생각하려고 해서 떠오른 것도 아닌데 제 눈에 보였던 낡은 오두막처럼 보였던 게 실은 무덤이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전 바로 산을 내려왔고요. 그날 이후로는 야간 산행은 물론 절대 백패킹 같은 거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원인이 어떤 일이 있어서였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 제 경우에는 이런 건 없지만 말이죠, 느낌으로 알겠더라고요. 나 까딱하면 그날 진짜 죽을 뻔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서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너 죽으러 왔구나 하는 머릿속에 울리던 그 소리가 말이죠. 인수산 미쿠리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끝까지 알 수 없었던 존재들과 소름 끼치는 상황들.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게 단순히 잘못 보고 잘못 들어서 생긴 일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30년 가까이 해온 산행을 그만두게 만든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혹시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별 생각 없이 걷고 있는데 햇살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날. 평소에도 늘 있었던 햇살인데 마치 그날 처음 경험한 것처럼 햇살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 마음까지 평온해지고 가슴마저 울컥했던 날. 이게 햇살이 그토록 소중하고 고마운 그런 존재였음을 너무 당연히 생각하고
그래서 그 고마움에 대한 걸 몰랐다가 순간 각성을 하게 된 것 같단 말이죠. 공기도 물도 소중한 인연들도 모두 그렇겠죠. 그 고마움과 따뜻함과 배려와 헌신을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만 해서 평소에는 몰랐던 건 아닐까 싶어요. 제가 괴담록을 하면서부터 인연이라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한 마음이 더 깊이 있게 느껴지기 시작해서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단팬님들, 힘이 되는 동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컥해지네. 울컥한 건 울컥한 거고 또 들려드릴 건 들려드려야겠죠.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어느 일본인의 기묘한 사연입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야기는 친구 사토시에게 들은 얘기고요. 사토시가 중학생 때 경험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 사토시는 서울 외곽의 그 나라현 호리지라는 곳 근처에 살았는데 사토시 말로는 완전 깡촌 중에 깡촌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살고 있던 주변 가까이에는 산이 많았다네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도 이게 고생이었다나 봐요. 물론 당시 사토시 체력이 부족하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친구 집에 가는 길도 경사가 심한 고개였기 때문에 죄다 산이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려면 똥줄이 빠질 정도였고 말이죠. 어쨌든 평소에 사토시는요 늘 보는 만화가 있어서 말이죠. 그걸 보기 위해서라도 저녁 6시까지는 집으로 돌아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밤 10시가 지나서까지 그 친구 집에서 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친구 집으로 사토시 부모님 전화를 해서 전화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한참 혼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친구 집에 갈 때는 고갯길에 숨이 찼지만 반대로 돌아갈 때는 쾌적한 내리막길 끝내주는 거죠. 이것도 사토시가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즐거웠던 일 중 하나였다는데 그만큼 뭘 할 게 없는 깡촌이었다는 거죠. 사토시가 살던 마을. 서울 외곽에 있는 나라현 호리지라는 곳에서도 또 외곽에 있는 그 정도로 그런 깡촌이다 보니까요. 여기저기 대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란 곳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근은 낮에도 나무들에 가려서는 어두운 느낌이 나는 곳이었대요. 그리고 그 기운 때문인지는 몰라도 괜히 기분 나쁘게 생각되는 곳이기도 하고. 근데 그쪽이 사토시 집에서 친구 집으로 간다든지 학교로 간다든지 하는 그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사토시도 종종 다니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날도 돌아오는 길에 그 길을 지나가게 된 거고. 밤 10시가 넘은 때라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욕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작은 동물 소리며 새 소리까지 뭐 다른 때보다 엄청 무섭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사토시는 그런 것들은 없는 거라고 다 사람들이 지어낸 것들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내려가는데 믿는 거랑 무서운 거랑은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생각하면 할수록 무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자칫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내리막길이지만 사토시는 다른 때보다 스피드를 내서 단숨에 고개를 내려갔대요. 그렇게 그런 건 지어낸 거다, 없는 거다,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사토시 뒤에서 작은 트럭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때 사토시도 한참 속도를 내고 있던 터라 길을 비켜주는 것보다는 뭐 이대로 먼저 내려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에 사토시는 더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충격이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사토시는 그 충격에 놀라서는 핸들을 잘못 꺾어서 그대로 완전히 길 옆 도랑에 처박히게 됐고요. 그때 넘어지면서 핸들에 배를 찍히고 뭐 무릎까지 깨지고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 아프더라는 거예요. 사토시는 도랑에 그대로 빠져서는 그게 얼마나 아픈지 그 고통에 일어나지 못하겠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빠진 채로 헉헉거리면서 울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트럭을 몰던 아저씨가 와서는 괜찮냐고 그러고. 근데 희한하게 아저씨가 그러니까 아픈데도 일어나지더래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괜찮다면서 아저씨 도움을 받아서 도랑에서 나왔는데 사토시가 나온 뒤에도 아저씨가 도랑 여기저기를 살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토시한테 하는 말이 뒤에 타고 있던 아이는 어떻게 됐냐고. 뒤에 타고 있던 아이? 사토시는 아니라고 자기 혼자 있었다고 하니까 아저씨는 아닌데 분명 나랑 눈까지 마주쳤는데 그러더라는 거죠. 몇 번을 그러더라는 거죠. 사토시는 그런 아저씨 말을 들으니까 온몸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저씨는 부상당한 사토시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고, 사토시 부모님도 병원에 오셔서 여기저기 검사를 마친 뒤 부모님과 귀가. 사토시가 다음날 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 대숲에는 지장보살이 가득 놓여있던데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래요. 그리고 사토시는 그 친구 말을 들은 뒤에 그날 있었던 일과 지장보살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요, 어쨌든 그 뒤부터는 그 길로는 두 번 다시 다닌 일이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야기도 이야기인데 트럭 운전을 한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살벌하네요. 뒤에 탔던 아이는 어딨니라고 말한 거 이거 말고 사토시 뒤에 분명히 사람이 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사토시가 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들이받았다는 말인데, 그런데 뒤에 사토시를 도랑에서 올려주고 병원까지 데려간 걸 보면 또 죽일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 야, 이 아저씨 보통 아닌데 뭐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캠핑을 한다. 그럼 사람들이 많은 캠핑 장소가 좋으세요? 아님 사람들이 없고 인적이 드문 그런 한적한 곳이 좋으세요? 저요? 전 캠핑이라면 장소 안 가리죠. 예전 같음 바로 짐 싸서 달려가고 싶은데 짐 싸서 당장 나가라고 할까봐. 집이 좋죠. 나가면 고생이라.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친구 3명과 경험한 일이고요. 그때 오쿠다마로 캠핑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야영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었는데 괜히 그 분위기라는 건 또 알고 있어서 말이죠. 여행객들이 붐비는 그런 곳들 있잖아요. 유명하고 관리 잘 된 그런 유료 야영장. 그런 곳들은 또 싫더라고요. 그런 곳은 왠지 야생의 참맛을 느끼지 못할 것 같고, 말이 야영이지 있을 거 없을 거 다 있으니까 그냥 잠만 밖에서 자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린 과감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노지 야영을 하기로 했었다는 거. 차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주차를 한 뒤에 거기서부터 산을 헤치고 들어가면서 텐트를 칠 만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쪽으로는 아무 경험도 없던 터라 그냥 대충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을 찾았던 거죠. 산으로 들어간 지 20분 정도 지났으려나? 그쯤 지나가니까 텐트를 칠 만한 평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거기서 야영을 하기로 하고 자리를 잡았는데, 거긴 대략 사방 20m 정도의 평지였고요. 원래 농경지였는지 울창한 숲 가운데에서 그곳만 개간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한켠에는 농기구 보관 창고 겸 사람이 거처하는 곳이었을까요? 처음 지었을 땐 꽤 훌륭했을 것처럼 보이는, 하지만 다 쓰러져가는 목조 오두막이 있었는데요. 겉으로 볼 땐 최소한 수십 년 이상, 최소한 그 정도는 사람이 살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외관에 약간 싸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 부근에서 평지는 거기뿐이고 텐트 치기엔 더할 나위 없는 장소였어요. 자리를 잡고 텐트를 다 치고 보니까 우리 생각처럼 역시나 거긴 캠핑하기에 최적이었어요. 시원한 바람에 조용한 분위기며 저녁을 먹고 술도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같이 간 친구 중에 키오마로가 사토시 소변 보러 같이 가자. 그 말에 다른 친구들이 웃으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죠. 애냐고, 무섭냐고, 저도 뭐냐고, 무서워서 그러냐고, 헛소리 말고 그냥 혼자서 다녀오라고. 그랬더니 키오마루가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가자고 계속 집요하게 옆에서 칭얼거려요. 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키오마루랑 같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어떻게 손이라도 잡아주랴 그러면서. 그리고 텐트 친 자리 조금 떨어진 곳까지 가서 저도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키오마루가 뜬금없이 사토시, 지금 장소를 옮기자고 하면 모두들 싫어하겠지?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당연하지 않겠냐고. 지금 이미 밤중이고 자리 정리도 자리 정리지만 이런 시간에 이동이 가능하긴 하겠냐고. 그냥 실없는 소리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키오마루가 아니라고 그래도 옮기는 게 좋겠다고 그래요. 진짜로 장소가 안 좋은 느낌으로 가득하다면서. 키오마루가 평소에도 농담이라든지 말을 가볍게 하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그땐 키오마루가 진짜로 쫄아서 진짜 겁에 질린 그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저도 조금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키오마루한테 뭐 때문에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보니까 키오마루가 하는 말이 텐트 앞에 있는 오두막, 그 오두막 안에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오두막을 등지고 앉아서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정면으로 오두막이 보이는 자기는 그걸 봤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전 키오마루한테 장난하냐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저렇게 유리도 다 깨져 있는데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오두막에 누가 살겠냐고. 그랬더니 키오마루가 그러니까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거라고. 사람이 살 곳이 아닌데 사람이 사니까. 그러면서 저보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창문을 보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 오두막 구조를 설명하자면 바라볼 때 좌측에 현관인데 출입구가 있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창틀이 3개 보이고 창틀 하나에 방 하나씩, 방이 3개인 듯 했어요. 당연히 유리는 전부 깨져 있었고. 전 키오마루에게 들은 대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즉 가운데의 창을 쳐다봤는데요. 처음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눈이 어둠에 적응된 뒤 그 창문엔 키오마루 말처럼 확실히 있었어요. 그것도 성별이 구별될 정도로 아주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보이지? 저거 여자애 맞지? 분명 4살에서 5살 정도? 그쯤으로 보이는 여자애가 창틀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와, 나도 보인다고.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저도 막 흉가 아니냐고. 전 키오마루에게 그렇게 대답하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 주변을 둘러봤는데 역시나 그 여자애 외에도 또 다른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머리가 긴 30대 정도의 여자가 눈을 치켜뜨고 웃고 있는 모습. 오두막 현관 옆엔 한아름 정도 될 듯한 그 정도 크기의 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그 그늘에서 여자가 웃으면서 텐트 앞에 앉아있는 탄지로와 이치고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니네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등지고 앉아있는 탄지로와 이치고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키오마루한테 건물 왼쪽에 그 큰 나무, 거기 그늘 쪽에서 어떤 여자가 애들 쪽으로 가고 있다고, 빨리 애들한테 가자고, 키오마루도 그러자고, 빨리 정리하고 자리를 뜨자고. 저랑 키오마루는 억지로 마음을 가다듬고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친구들 곁으로 갔는데요. 근데 저희가 다가가니까 친구들이 저랑 키오마루를 보면서 놀란 얼굴로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저랑 키오마루가 소리치면서 말했죠. 탄지로랑 이치고는 그 말에 눈을 감은 채로 알겠다는 듯 고개를 막 빠르게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다 이치고가 눈을 감은 채로 손가락을 들어서 키오마루를 가리키더라고요. 정확히는 키오마루 오른쪽 어깨 쪽을. 저도 키오마루도 이치고 손가락을 따라서 눈을 천천히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슬쩍 곁눈질로 키오마루 어깨를 봤는데 키오마루 어깨엔 핏기가 하나도 없는 그냥 하얗게 창백하고 거칠어 보이는 손이 올라와 있었어요. 게다가 그 손을 따라서 뒤를 보니까 얼굴엔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남자가 실실 웃으면서 저랑 키오마루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저랑 키오마루가 뒤를 보고 기겁을 해서 비명을 지르니까 탄지로도 이치고도 덩달아서 비명을 지르고 우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쳤는데요. 그때 여자랑 남자가 막 미친 듯이 웃으면서 저희를 따라오더라고요. 진짜 숨 넘어갈 정도로 달려서 어찌어찌 차를 세워둔 곳에 도착했고 차를 타고 바로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때 텐트며 야영 장비의 소지품들이랑 다 거기에 내버려둔 채. 그래서 그때 그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다음에 좀 진정이 되면서 키오마루가 말했거든요. 처음 여자애 본 거랑 나무 그늘에서부터 어떤 여자가 탄지로랑 이치고가 있는 쪽으로 간 거랑. 그런데 이치고가 그 말을 듣더니 그래요. 저랑 키오마루랑 소변 볼 때 어떤 남자가 저희들 사이에 끼어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근데 처음엔 긴가민가 하고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잘못 본 건가 뭐지 그러고 있는데 자기들 쪽으로 다가오는 우리 뒤에 그 남자가 있었다고. 근데 그게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절대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놀라서 뒷걸음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린 그 장소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지만 그 뒤론 2번 다시 가지 않았고요. 거긴 진짜 인적이 드문 것이라 아마도 그때 놓고 온 우리 캠핑용품 아직도 그곳에 그대로 있겠지 싶네요. 사토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사연을 보면서 든 생각이 캠핑을 할 땐 여럿이 모여있는 곳이 좋겠다 싶은데요. 무슨 귀신이니 도깨비니 그런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야생의 일부분이 된 것 같은 기분과 분위기? 아니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안전?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